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읽고 깨달은 건 연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곧 회피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행복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상은 좀 더 포근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까 포철님이 제 방 같은 생방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큰 실수를 했지 뭡니까? 일요일이 되면 사실 일요일날 라이브를 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해요. 일주일 내내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시고 일요일에는 특히 손님이 많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와 잠깐만 쉬고 일어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일어나니까 오전 10시 12시간을 12시간 넘게 잔 거예요. 쉬고 났더니 괜찮아졌어요. 아영님 좋은 기운 만땅 충전했어요. 내일 다시 신나게 일할 준비 됐어요. 내일 문을 열어야 되나를 엄청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다들 어디 계세요? 계신 곳은 안전합니까? 진짜 무섭죠. 이제는 걱정을 떠나서 무서울 지경인데 특히 저희 단골분들 중에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지금 거기에 두고 서울에 계신 거예요. 독서실 하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신 곳에서 다들 안전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환님 안녕하세요. 조주님 아이들과 열흘째 집에만 있으니 어머님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저희 집에도 9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자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이 노인분들을 괴롭히면서 그 올 때 반갑지만 갈 때는 더 반가운 게 손주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에너자이저예요 아주. 자 북인묵님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장하나님 헬로. 지난주부터 자꾸 영어로 말 거시는 분이 있는데 부록리 안녕하세요. 저 2층 집 아가씨 예쁜 아가씨. 리스본 저희 1층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2층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다정한 집주인 분들이십니다. 그다음에 방상필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책방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U25님 안녕하세요. 책방 운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서점 리스본 책방 스터디 신청하세요. 장하나님 지난주에 그분 아니에요? 영어로 계속 저한테 말 걸던 분? 에디터 K like this 북숍 뭐 이런 거 보내셨던 그분이죠.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사무실 집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누워 인스타 켠데 리스본 라이브 완전 힐링이에요. 수지 안녕하세요. 울산이었나? 집이 괜찮아요? 울산은 어때요? 울산도 확진자가 나온 것 같던데. 아브너트님 저도 괜히 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쵸?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원래 입던 옷 입고 나가면은 더울 뿐인데 열나나? 막 이러고. 터닝포인트 퍼블리싱 하루님 안녕하세요. 저희 책 떨어졌어요. 새로 주문할게요. 하루 선생님. 여러분이 이렇게 다 괜찮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책 2권 주문했어요. 댓글로 서버 오류 질문 드렸는데 친절하게 DM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야 서점 하고 싶어요. 건강이 걱정되는데. 코로켓님, 그다음에 장하나님 죄송합니다. 한국말 할 줄 알면서 자꾸 영어 쓰지 마세요. 저는 한글을 사랑하여 국문과를 간 사람입니다.
울산 맞아요. 확진자 2명 나왔어요. 직업은 현재로서는 안 팔리는 시인입니다. 그래요. 시인과 심야 책방 잘 어울리네요. 그럼 위트앤시니컬 가보셨어요? 위트앤시니컬이 좋은 선배가 될 것 같은데요. 박규아님, 오늘 원래 하는 날 아니셨던 거죠? 네, 어제 하는 날인데 제가 어제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리스본은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서울에 잘 안 가지네요. 서울은 복잡한 도시죠. 국문과군요. 정희진 새로 나온 책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희진 님이 2권의 책을 한꺼번에 내셨어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 쓴다. 저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문만 읽어보고 입고 해놓은 상태인데 들여놓자마자 팔려가지고 저는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희진 님 책 읽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주는 셈이다. 타인의 고통을 읽고 깨달은 건 연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회피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행복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상은 좀 더 포근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엔 마음과 행동이 만날수록 우리는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다. 제가 비건을 지향하게 된 것도 동물에 대한 제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써 있어요. 나의 비거니즘 만화. 보선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 어두운 마음 안에서 작은 빛을 찾아 그려내길 좋아한다. 타자의 고통의 아픔을 느끼며 더 많은 존재가 덜 고통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타인의 삶을 연구한 에세이집 평범을 헤매다 별의 계로를 짓기도 했다. 네, 이 책을 그냥 한 번에 후루룩 읽었어요. 그림 너무 귀엽고 또 이 보선님이라는 분의 캐릭터가 상당히 사랑스러워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저 머릿말이 비거니즘을 만나기 전 제가 느끼기에 세상은 인간만의 것이었습니다. 개, 고양이,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비인간 동물을 마주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길가엔 고깃집이 즐비하고 백화점에 모피 옷이 고급스럽게 전시되어 있으며 냉장고엔 우유와 달걀이 신선하게 자리하고 있지요. 이렇게 우린 동물의 죽음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동물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어요. 가끔은 동물에게도 일생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는 어릴 때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비거니즘을 말하는 것은 비거니즘을 말하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그냥 우리가 육식 뒤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음식 이전에 삶, 돼지, 개, 그다음 모피, 어업과 생태계 이런 얘기들이 본인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혹은 비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적어 놓았어요. 나 비건이야 라고 하면 왜 비건이야? 라고 묻는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도 비건 음식들을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비건 채식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보선님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었대요. 1년 넘게 다니던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어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비건이 되었어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왜 비건이 됐지? 이러면서 막 비건을 어떻게 하면 놀릴 수 있지? 막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입술이 바른 것도 곤충으로 만든 건 알죠? 이러면서 막 달걀은 무정나니까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을 의사가 했대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병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지하던 누군가를 잃고 말았다. 나는 장난으로 비건이 된 게 아니라 동물의 고통에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하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내가 동물을 위해 비건이 되었다는 말이 그렇게 가벼워 보였나. 비건을 지향한다는 건 입고 쓰고 먹는 것만 조심하면 끝이 아니다. 이런 불편한 시선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음이 씁쓸했다. 오늘은 유난히 춥다. 네, 이런 경험들을 아마 비건들은 다 겪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홍구리님, 어머 무례하네요 의사 선생님. 코로케님, 그런 식의 비약이란 무식한 의사. 네, 맞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특히 정신과 선생님이 환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지금 무슨 책 읽어주시는 거예요? 로터스님. 네, 보선님의 나의 비거니즘 만화입니다. 어느 비건의 채식과 동물권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비건 하니까 갑자기 랍스터 이야기가 떠올라요.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일들인가? 그 책 말하는 거죠? 어렵던 책. 아, 이분이 저 대학생인데 저희 리스본에 와서 독서실에 왔는데 본인이 갖고 온 책이 너무 재미없다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책을 빌려준 거예요. 이 책 재밌어. 그러면서 크루즈선을 타고 갈 때 있었던 일들을 그 작가가 아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디테일하게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을 재밌어 하는 분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수지 양은 힘들어가지고 아니 힘들다니까 더 힘든 책을 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살코기는 안 먹으니까 별로 안 땡기는데 우유, 달걀은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숯병아리 갈아버리는 영상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아브노트님 맞아요. 여기에도 나와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란계 부분에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가 닭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었는가. 닭들이 사는 그 케이지 안에 있으면 닭들이 일단 쇠 창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발이 땅을 제대로 딛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애들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암평아리는 마취 없이 부리를 자른다고 해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 닭들이 서로를 쫀대요. 그래서 부리 앞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아리는 비료를 만드는 발효기에 흙과 닭똥을 넣고 살아있는 수평아리를 쏟은 뒤에 살아있는 채로 칼날을 돌려서 모든 재료를 섞어 비료로 씁니다. 이게 이 책에도 나와요. 정말 충격 먹었어요. 한 케이지 안에 닭 3-4마리가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날개를 활짝 펼 수 없는 것은 물론 몸뚱이가 구겨진 채로 살게 됩니다. 닭 한 마리에게 배정된 면적이 A4 크기보다도 작다고 해요. 케이지가 비좁다고 보니까 닭들이 서로의 발톱에 상처를 입는다고 하고요. 산란율이 떨어지면 이제 가공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 유튜브에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게요. 수평아리로 비료를 만든다는 걸 우리는 몰랐죠. 이 이야기 듣자마자 치킨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란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이제 보면 꼭 동물을 먹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물들이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그 동물들 중에는 그래도 사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아이들을 동물 복지 농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동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건이 되면서 이분은 처음에 페미니즘에서 시작했대요. 페미니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건이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페미니즘 비건 모임에 나가게 되다가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깨끗한 존경에서 김한민님 글 부분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얼굴이 있었다는 말이 충격적이고 확 와닿았어요. 아영님, 요즘 포르투에서 일하고 있는데 깨끗한 존경 이스라님의 책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박미선님, 민우벌루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미선님 대구에 계시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대구 어때요? 너무 걱정돼요. 북 SHYS님,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우리가 마시는 우유도 아주 비좁은 우리의 소를 집어넣고선 강제로 임신을 시키고 우유를 내게끔 한대요. 그러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게 또 이 책에 나와요. 95페이지. 육식 이전의 삶 젖소. 그래서 나오는데, 저 이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어요. 저는 원래 우유를 못 먹어요. 우유가 몸에 안 받아서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우유를 먹으라고 하나. 학교에서 우유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안 먹으면 혼나니까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오고, 그래서 여름에 상하고 막 그랬는데도 계속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었거든요.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이 젖소 부분 읽어드릴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건이 되기 전에 잘못 생각하던 것이 있어요. 젖소는 그냥 우유가 나오는 품종의 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젖소는 원래 그냥 젖이 나오는 소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갑자기 이거 보는데 저의 무지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젖소는 임신을 해야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임신을 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가 태어나면 어떤 인생을 거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오는데, 송아지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고기가 될 송아지들을 고른대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하루나 이틀 지나면 시장에 팔린대요. 그리고 좁은 케이지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생활하는 동안 바닥에는 지푸라기도 깔지 않고요.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빈혈 상태로 만든대요. 왜냐하면 빈혈인 송아지라야 살의 색이 연하고요. 식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40kg 정도 되는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는 완전 액체 사료를 먹여서 키운대요. 그리고 181kg이 16주쯤 지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도축장으로 보낸다고 해요. 너무 무섭죠.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소가 젖소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강제로 임신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임신이 되면은 이제 우유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매일 우유를 짜내는데 그 양이 무려 매일 40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10달이 지나면 송아지를 낳는데요. 송아지에게 초유를 3일 정도 먹게 한 다음에 이별을 시켜요. 그리고서는 송아지가 먹어야 될 우유를 사람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소는 어미와 자식 간의 유대가 엄청 단단하대요. 그래서 새끼를 뺏긴 엄마는 막 스트레스 심해서 계속 울고 그런다고 해요.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한두 달이 지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또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젖을 짜고. 평균 3년 동안 3번을 반복하고 나면요.
젖소가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유가 나오지 않으면 도축장에 보내서 가공육이 되게 만든다고 해요. 보통 소는 한 20년 정도 사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파플로잉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셨는데 저도 이거 읽고 깜짝 놀라서 제가 원래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근데 채식을 좀 건강하게 못했어요. 바쁜 와중에. 그때는 그냥 처음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고기를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다가 한 몇 달 안 먹으니까 먹기 싫더라고요, 고기를. 그래서 그냥 고기를 끊었고 진짜 이 보선 씨처럼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단순히 고기를 끊었을 뿐인데 고기를 끊고 나니까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 아시는데 일회용품을 진짜 극혐해서 항상 그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게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기를 끊고 나니까 우유는 원래 못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5년 정도 고기를 안 먹었는데 고기만 안 먹고 콩단백 같은 거를 안 먹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카락이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그래도 그렇게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주변에서는 알고 있어서 제가 고기 먹으러 갈래? 그럼 깜짝 놀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 근래 이제 포르투 열 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갑자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걸 보고선 다시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계란은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젖소는 임신하지 않아도 우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그쵸, 수지님. 저도 이랬다니까요. 우리는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죠? 박미선님, 대구에서 지금 숨만 겨우 쉬고 있어요. 일하시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괜찮아요? 폐점 문 안 닫아요? 휴점 안 해요? 에브너트님, 송아지 고기는 원래 색이 흐린 건가 했어요. 유난히 흐려서 아니라고 합니다. 빈혈을 일부러 유발시킨다고 하네요. 라라리라라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나 수진이 앞으로 가게에서 라떼를 못 만들 것 같아요. 요즘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죠? 소이 라떼 참 좋아하는데 소이 라떼를 안 파는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스벅에 갑니다. 스벅에는 소이 라떼를 팔아요. 저희 동네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서 외국인들 중에는 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아몬드 우유로 라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신기한 맛일 것 같죠? 베스트 위드님, 마침 좋은 친구의 선한 영향력으로 비건이 되기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오늘 우연히 처음 듣게 된 리스본 서점 라이브의 주제가 비거니즘이네요. 경청하다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거니즘은 나의 비거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건에도 종류가 여럿이 있고 그 중에 무엇이냐를 가지고 종종 싸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나의 비거니즘, 우리 각자의 비거니즘이 있다는 거죠. 채식주의자를 나누는 범주가 있어요. 비건. 동물 착취로 얻은 가죽, 화장품 등도 소비하지 않는 사람. 락토는 채식을 하지만 달걀을 제외한 유제품은 허용. 락토 오보가 달걀이죠. 채식을 하나 달걀과 유제품까지는 허용. 페스토 채식을 하지만 달걀, 생선, 유제품까지는 허용. 폴로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는다. 플렉시테리언 채식을 지향하지만 때에 따라서 육류와 생선을 먹는다.
프로테리언, 식물의 생존을 방해하지 않는 열매, 잎, 곡식 등만 먹는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보선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신을 어떤 채식주의자라고 정하고 단어 안에 갇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비건, 패스토 등의 명칭은 그저 무엇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소통하기 편리한 단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채식을 대하는 각자의 마음이죠. 모두의 채식은 모두 다를 거예요. 일상을 대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테니까요. 책 중에 나오는 게 비건의 위 옆에 작은 부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아주 큰 어떤 범주가 있다면 각자 나만의 작은 비거니즘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실천들이 가능하면 좋겠다. 그것이 인정되는 세상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플렉시테리언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 비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채식을 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 육식과 생선을 먹는 사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보니까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채식을 하던 시절에는 항상 집에서 현미밥을 먹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바깥 일을 많이 하고 매장을 늦게까지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외식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 먹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뭘 먹으면 고기가 없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하루 2끼 정도는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고기를 먹을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는 자세.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회용을 쓰지 말아야지, 비닐은 최대한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고기를 먹을 때도 생각을 좀 하면서 먹는 거.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건을 하면서 굉장히 괴롭잖아요. 아까 이 보선님이 병원에 갔다가 겪었던 일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겪을 거예요. 비건이라고 하면 성격 까칠한 애 취급도 많이 받고, 그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독서실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런 말들도 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극단적이다. 애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고기를 넣는 부모가 어딨냐. 거짓말하고 흑염소 먹이는 부모가 어딨냐 하는데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게 됐던 거고. 근데 좀 물론 소설이니까 그걸 극단까지 가지고 간 면이 있긴 하지만 왜 안 먹어? 먹어. 야단치고 이런 거 자체가 억지로 누군가의 입을 벌려서 그 안에 고기를 넣는 행동이랑 저는 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자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 세상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선님, 사람은 오고 가지 않아서 너무 썰렁하지만 아직 영업은 하고 있어요. 저희 박미선님을 비롯해서 또 한 분이 계세요. 대구에 사시는데 저희 서점이 3층에 있을 무렵부터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비밀챗도 구독해주시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소식 들었을 때 저는 대구에 연고가 없어서 서울 사람이니까 그걸 생각 못 했는데 옛날이었으면 대구 어떡하나 그렇게만 생각했을 텐데 딱 떠오르더라고요. 미선님이랑 민영님이랑 잘 있나? 어떻게 돼가고 있지? 그리고 독서실 멤버들 중에도 집이 대구예요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도 나고 부모님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주님, 아무튼 비건도 읽고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공부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비건을 쓴 김한민 씨는 아주 유명한 비건이죠. 에브너트님, 아몬드 우유, 기리 우유 다 괜찮아요. 두유보다 덜 고소하지만 더 깔끔하다고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아몬드 우유, 기리 우유 다 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편의점에서 많은 것들을 팔고 있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기리우유 같은 경우는 2호점에서 팔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밤에 독서실 오시면 배고파가 꼬르꼬르거리는데 기리우유 드시고 책 읽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박미선님, 문 닫은 매장들도 많고 거리는 차도 사람도 없어서 무섭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대구 진짜 걱정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책에서 보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뭔가 존중을 하지 않고 이러는 가운데서 동물과 인간 간의 전염이 되는 병들이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때마침 제가 이 책을 읽기도 했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감금 사육되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쉽습니다. 또 밀집된 상태라서 병이 퍼지기도 쉽지요. 사육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광우병 등 인간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은 공장식 가축 사육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키워진 동물들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 옛날에 틱낙한의 화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이 화를 많이 내는 이유, 그냥 우리가 먹이사슬 단계를 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가 쌓인다는 거예요. 식물이 동물에게 먹힐 때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물질이 그 윗단계 동물에게 가고 그 동물을 잡아먹은 더 윗단계 동물에게 또 그 화가 가고 점점 화가 많이 쌓이는데, 우리는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화가 많이 쌓인다. 그래서 그 화를 좀 줄이려면 육식을 좀 줄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도 있었어요. 민우블루. 그래서 내가 화가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와인 마실 때 이제 다른 거 육류 종류 먹지 말고 살라미 이런 거 좀 줄이고 샐러드를 먹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책 읽었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그 안에 화가 그렇게 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또 뭐 그게 진짜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먹이사슬 단계 위로 갈수록 쌓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은 좋은 것도 있지만 독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독이 있는데 이게 고등한 존재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독이 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 많지 식물에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식물에게도 독소들을 막 뿌려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민우블루님, 살라미 진짜 줄여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에브너트님이 과일 드세요. 저 와인은 과일이죠. 과일과 크래커. 에브너트님이 채식해도 저는 화가 많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기를 안 먹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삐쩍삐쩍 말라요. 고기를 안 먹으면 그냥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막 빠져요. 그러니까 빨리 피곤하긴 합니다. 빨리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살이 빠지니까 지금보다 그때는 한 15kg 정도 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금방 빠져가지고 당이 빨리 떨어져서 짜증이 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올바른 비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고, 영양제 잘 챙겨 먹으면서 하면은 또 안 그러겠죠. 원래 이번 주 서점 소식, 다음 주 서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독서실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랬고 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가 선물
일합시고 뭐 맥주 등등을 드려요. 그래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책 읽고 서로 헤어졌지요. 그리고 우리 다음 달에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헤어졌는데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했고 또 독서실 멤버들은 그보다는 그 동네 책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독서실에 대한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독서실 등록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네 책방의 열기가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나요? 수지님, 자취생은 혼자 고기 먹기 힘들어서 본가 내려온 이후로 보상심리로 고기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더욱 신경 쓰고 줄여야겠어요. 네, 2번 먹을 거 1번 먹는 정도로 일단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블랙라님, 이런 시기적절한 코로나라니, 포철님. 리스본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 통장을 보면서 제가 엄청 반성을 했어요. 저희 비밀책 정기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신 돈으로 적어도 반년 동안은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올해는 2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이것저것 뭐 하느라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쩌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채워서 서점을 끌고 나가야죠. 요즘 고민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써야 될 원고들이 있는데 마감을 못 지키는 게 1번 고민이고 다행히 아까 귀염 떨던 아영양도 있고 그리고 우리 포르투를 맡아주고 있는 매니저 박그람 작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1호점에 새로 합류한 제 동생도 매우 일을 잘해서 제가 이제 서점 안 나가는 날에는 작품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써서 돈 벌어서 서점 운영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고 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엄청 큰 기업들에서 콜라보 제의들이 들어와가지고 리스본이 이만큼 컸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아유 대기업하고 해서 뭐해? 제 여동생이 저의 철학이랄까? 신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성격인데다가 둘 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모험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돈과 관련된 모험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여동생이 대기업이 왜 골목 상권에 손을 대려고 해? 그런 말을 해줘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곤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제의들을 받을 때마다 리스본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우리가 손 내밀지 않아도 우리 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리스본 사람들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재밌는 거 많이 하게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다들 자러 가가지고 몇 명 안 남아서 한 얘기예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원래 글쓰기 모임도 있고 또 유튜브 강의도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글쓰기는 내일 취소 문자 보낼 거고 유튜브도 취소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초까지는 웬만하면 다른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골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독서실 안 하면 리스본 수입 어떡하냐. 여러분 글쓰기 많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사실.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너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거 걱정하면 어떡하니? 어떤 날은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안 그런 때도 있고 하는 거지. 이런 유사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또 되겠죠. 지난번에 독서실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리스본이 문을 닫는다 하면 생각하면 근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리스본이 문을 닫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문을 닫아도 2호점만 닫을 거고 1호점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1호점은 굉장히 잘 돼요. 2호점이 힘든 거예요. 2호점이 제가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너무 큰 걸로 써서 그래요. 줄여가면 됩니다. 돈워리. 정말 랜선 독서실 필요한 것 같아요. 독서실 안 가니까 독서율이 뚝 떨어졌어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독서 모임 잡혀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온라인 글쓰기 클럽을 확대 편성하세요. 돈이 아쉽기는 싫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서점을 하면 돈을 벌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북카페 대표님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아파트 사는데 주차장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해하니까 그 친구가 작가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책 쓰세요. 아시잖아요. 책 팔아서 돈 못 버는 거. 그런 말을 매일 들어요. 매일 들 때마다 매일 오기가 생겨요. 책 팔아서 먹고 살아볼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매출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힘든 거 보면 다른 서점들 어떨까?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좀 무리하게 확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드는 돈들이 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돈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더 아껴볼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건비는 줘야 될 건 마땅하게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고 과연 정말 책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없을까? 매일 그걸 연구하는 게 제 직업인 것 같고 지금은 사실 글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재밌어요. 물론 글을 써야 또 우리 서점 먹고 살죠. 슬프다. 카페 싫어. 민우블루. 카페 싫다니. 카페를 자꾸 하라고 주변에서 난리인데 어떡하죠? 2호점 같이 생긴 내 집 지어보고 싶어요. 너무 예쁜 공간인데. 그쵸? 통장이 많을수록 마감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마 계속 수없이 많은 상품을 선보이겠죠. 네. 어쨌거나 지켜볼 겁니다. 잘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되겠죠? 오늘 신사탄 하는 날이네. 그러지 말고 코로나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마칠 시간 거의 다 됐네요. 오늘 같이 듣는 끝곡을 준비해 놨는데 들어볼까요? 네, 포철님이 루시드 폴이에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풀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네, 루시드 폴 맞습니다. 저 루시드 폴 매니아냐고요? 어쩌다 보니 그게 됐네요. 오늘 어떤 노래 같이 들을까 하다가 사실은 한참 전부터 같이 듣고 싶었는데 제가 루시드 폴 노래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비거니즘 만화에 붙여서 이 노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도 가사 쓸 수 있구나. 그렇죠.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저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어떻게 여기서 씨가 되는 꿈이 나올 수 있냐고. 풀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음, 우리 모두가 이 중에 하나잖아요. 꽃도 되고, 씨도 되고, 풀도 되고, 강도 되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이런 꿈들을 꿔요, 저는. 가끔. 가끔. 음,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졸졸졸 흘러서 내가 뭐가 될까? 내가 정말 꿈꾸는 바다까지 가서 닿을 수가 있을까? 내가 꿈꾸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 음, 막막하고 앞에 뭔가가 막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물이 되는 꿈을 꿔요. 그러면 물은 아주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길이 막혀도 어떻게든지 땅 밑으로 스며들든지 돌아서 가든지 반드시 앞으로 나가요. 그렇게 흘러서 또 다른 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서 바다가 되죠. 그리고 또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다시 물이 되어서 또 흘러요. 그리고 또 막히고 힘든 어떤 길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넘어가서 또 꿈꾸는 바다에 도착하고. 저는 이런 순환들이 정말 좋고, 우리도 이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내는 마음이나 우리가 꾸는 꿈들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꿈이 되고, 또 다시 땅을 적시고, 그러는 가운데 꽃도 되고.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눈이 녹으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눈이 왔다는 걸 잊지만 그 내렸던 눈은 땅에 스며들어서 봄이 될 거예요. 씨앗을 틔우고 풀이 되고 꽃이 되고 그러겠죠. 그런 물이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우리 몸 안에 70%가 물이잖아. 며칠 전에 너무 웃긴 거 봤는데 학교에서 사람의 70%는 물이래라고 했더니 어떤 꼬마가 와, 사람 10명 중에 3명은 물로 된 사람이래라고 했대요.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몸에도 그렇게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살리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꿈꾸고 이루고 또 꿈꾸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리스본 라디오를 마쳐볼까 합니다. 화가 많은 저도 좀 시켜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화들 잘 시키시고 지금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이런 막막한 날도. 그런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응원이 되어주면서 정말 이번 병이 저는 무서운 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잘 또 일주일 보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번 주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리스본 라디오 서점 리스본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보아노이즈.